예,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솔리드웍스 PCB 파워드 바이 알티움의 데몬스트레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데모의 1장의 진행을 맡은 인터그레텍의 정지화입니다. 예, 이번 데모의 1장에서는 일단은 이 솔리드웍스 PCB의 전자 CAD로서 전반적인 기능들과 특징에 대해 소개를 해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 2장에서는 이 솔리드웍스와 솔리드웍스 PCB 간의 실시간 대화형 협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홍보 영상부터 시청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0년) 이상의 다양한 경험을 발판으로 알티움 회로 설계의 전문성과 솔리드웍스의 기술을 결합하여 탄생한 솔리드웍스 PCB는 업계에서 가장 긴밀히 통합된 전자기계 솔루션입니다. 솔리드웍스를 본딴 인터페이스를 통해 개요도 도구와 레이아웃 도구를 통일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어 전자제품 설계 프로세스가 간소해집니다. 기술 구현 또는 제품 설계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고 회로 설계와 기계 설계를 원활하게 동기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솔리드웍스 PCB는 솔리드웍스 생태계로 확장되어 제품 개발을 위한 혁신적인 설계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솔리드웍스 PCB는 오늘날의 회로 설계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능동 배선과 같은 도구는 설계상 제약 조건에 따라 최상의 배선 옵션을 지능적으로 선택하는 자동 배선 모드 등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보다 복잡한 설계에서는 능동 다중 배선 및 능동 자동 쌍배선 도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PCB에 포함된 사용자 정의 가능한 전자 설계 규칙 점검 기능은 전체 설계 프로세스에서 개요도 오류나 PCB 레이아웃 오류를 방지해주는 PCB 설계 프로세스의 핵심 도구입니다. 작업 속도가 빠른 PCB 설계는 가격 및 가용성 등 실시간 공급자 데이터를 토대로 새 부품을 찾아 선택하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PCB를 사용하면 시간이 대폭 절약되므로 더 나은 설계가 가능하며 서플라이 체인의 장애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알티움과 결합된 솔리드웍스 PCB의 통합 설계 환경에서 개요도 및 PCB 설계를 작성하여 유연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설계의 차원을 높여보십시오. 솔리드웍스 PCB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능 중 하나는 솔리드웍스 모델을 PCB 설계 환경에 통합하는 기능으로 이를 통해 도구를 바꾸거나 모델을 변환하지 않고도 회로, 기계 설계의 설계 의도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PCB로 연결된 설계를 실제 제품으로 구현하고 혁신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혁신적인 기술을 마음껏 활용해 보십시오. 솔리드웍스를 사용하시기에 이보다 더 최적의 시기는 없었습니다. 핵심 기능과 성능을 갖춘 솔리드웍스의 입증된 솔루션이 귀사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 요구를 해결해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상을 통해 이 솔리드웍스 PCB가 대략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인지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솔리드웍스 PCB는 먼저 이제 정식 출시가 되기 전에 이 기구 설계와 회로 설계 간의 협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알티움에서 15년도 5월에 이 PCB웍스라는 제품을 먼저 출시를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이 16년도에 이 다소 시스템사와 알티움사가 OEM 체계를 진행하게 되면서 이 PCB웍스에 대한 판권이 다소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 보안이 이루어지고 이 상호가 정식적으로 솔리드웍스 PCB 파워드 바이 알티움으로 변경이 되어 이렇게 16년도 9월 정식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 알티움의 기술들이 집약되어 들어가 있고 또한 이 기구 설계와 회로 설계 간의 이 협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미뤄보아 간접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툴임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솔리드웍스 PCB는 현재 출시가 된 지 아직 얼마 안 되기도 하였고 또한 이 앞에 솔리드웍스가 붙다 보니 이제 기구 CAD와 관련된 오해가 종종 있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솔리드웍스 PCB가 기구 CAD가 아니냐, 혹은 솔리드웍스와 같이 사용해야만 사용 가능한 툴이 아니냐, 뭐 그 외에도 이제 솔리드웍스에서 이제 회로 설계가 가능하냐 등의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알티움이나 오어캐드, 피캐드, 패드처럼 스케마틱 디자인, PCB 디자인과 같은 회로 설계 기능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고요. 또한 그 알티움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3D 모드 상태에서 PCB의 형합성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구팀에서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이 솔리드웍스시라면은 이렇게 실시간 대화형 협업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솔리드웍스 PCB는 이렇게 여러 타 EDA 툴 간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먼저 알티움과의 인터페이스를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스케매틱과 라이브러리 그리고 프로젝트의 확장자명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별도의 파일 변환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오픈 도큐먼트 파일 열기를 통해서 손쉽게 파일을 주고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한 이 PCB 파일, 3D 데이터가 포함된 PCB 파일 역시도 임포트와 익스포트를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간단한 과정을 통해서 파일을 쉽게 주고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RTOM 외에도 보시면은 뭐 오토캐드, 페즈, 알레그로, 캐드스타, 뭐 캐드, 피캐드, 프루텔, 뭐 멘토 익스페디션과 같은 여러 타 EDA 툴 간의 인터페이스를 모두 이제 지원하고 있는데요. 영상을 통해 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임포트 기능에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지금 밑에서부터 뭐 피캐드나 페즈, 워캐드 뭐 등등 이렇게 RTOM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타 EDA 툴 간의 지금 인터페이스를 모두 지원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예시로 해서 RTOM에서 작성된 이제 패로드 파일과 그리고 이렇게 라이브러리 파일을 지금 불러오시는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SCH-DOC, 뭐 PCB-LIB, SCH-LIB 같이 지금 모든 확장자명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파일 변화 없이 오픈 도큐먼트 파일 열기를 통해서 파일을 지금 주고받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렇게 RTOM에서 PCB 파일을 만약 작성을 했을 경우 RTOM에서 PCB 5.0 바이너리 파일이라는 파일 형식만 간단하게 바꾸어준 뒤 따로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은 이 솔리드웍스 PCB에서는 아까 보셨던 임포트 기능을 통하여 간단하게 이제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 임포트 기능창에서 아까 우리가 저장했던 RTOM PCB 5.0 바이너리 파일로 설정만 해주시면은 이렇게 파일을 간단하게 불러올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뭐 오어캐드라든지 피캐드나 페즈 역시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간단하게 모든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솔리드웍스 PCB의 전자 CAD로서 전반적인 기능들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 크게 분류를 해보았을 때 이렇게 스키매틱 캡처, 회로드의 기능이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또한 엑스스파이스 시뮬레이션, 이렇게 회로드 작성이 완료가 되면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 2D PCB 레이아웃, PCB의 기능 역시 모두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3D 비주얼라이제이션, 레이아웃, 3D 모드 상태로 PCB의 형합성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메카니컬 콜라보레이션, 기구적 협업 기능 등이 있습니다. 이 솔리드웍스 PCB의 스키매틱 캡처는 일단 리본 스타일의 메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리본 스타일의 메뉴 시스템은 아무래도 보다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좀 더 빠르게 메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뭐 솔리드웍스 PCB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혹은 초보 설계자 분들도 빠른 적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사용자 중심의 유저 인터페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음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한 그 외에도 이제 통합 라이브러리, 스토리지 매니저, 계층 도면 설계, 실시간 공급 장식 등 이렇게 회로드 설계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이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리본 스타일의 메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서 보다 이제 빠르고 편리하면서 이제 직관적으로 메뉴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 라이브러리 판넬을 보시면 인스톨된 라이브러리는 지금 보시는 위치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또 경로 검색을 통하여 뭐 기존의 RTOM에서 뭐 사용했던 라이브러리 파일이나 혹은 인스톨되지가 않은 라이브러리도 모두 저 경로 검색 기능을 통하여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품을 선택하여 보시면은 이렇게 3D 바디와 풋프린트, 심볼까지 모두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이제 부품을 배치하실 때는 이렇게 단순히 클릭을 하셔서 배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부품 간의 또 연결 작업을 진행할 때 우리는 보통 와이어 작업을 통해 연결을 진행하였는데 이 솔리드웍스 PCB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핀과 핀을 맞닿아줘 이렇게 당겨만 주면은 이렇게 와이어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면서 연결 작업이 진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와이어의 중간에 부품을 삽입을 한다 하더라도 뭐 별도의 와이어 작업 없이 이렇게 연결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 파워포트의 이제 기능창을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개의 많은 포트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렇게 포트를 배치하여서 와이어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은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이제 다이렉티브 이제 기능창에 보시면 이 컴파일 마스크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컴파일 마스크는 이제 회로드에 일부 뭐 미완성이 되었을 수도 있는 부분이나 혹은 불완전한 부분들을 이렇게 잠시 숨겨줌으로써
이 컴파일을 진행하실 시 그 메시지 창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지금 삼각형 마크를 눌러보시면은 이 숨긴 영역에 대해 해체를 해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디퍼런셜 페어네트를 지정하실 때 이렇게 블랭킷 기능을 또 사용하시면은 보다 간단하게 디퍼런셜 페어네트를 지정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디퍼런셜 페어네트의 해당 네트 라벨을 복사해서 이 블랭킷 안에 붙여 넣어 주시고, 그리고 이 디퍼런셜 페어를 이 블랭킷에 달아 주시기만 하면은 이렇게 보다 간단하게 디퍼런셜 페어를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 솔리드웍스 PCB 역시도 계층 도면 설계가 가능한데요. 지금 이 시트 심볼을 클릭하여서 오픈 시트를 한번 해보시면은 이렇게 해당 포트들이 적용되어 있는 시트를 바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잡한 회로들을 모듈화해서 이제 간단하게 계층도 설계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요. 이 계층도 설계를 진행하는 방법 역시도 되게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시트 심볼을 배치하여 주시고, 그 안에다가 이 바로 시트 엔트리를 배치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트 엔트리까지 이제 배치가 모두 완료가 되면은 이 시트 심볼에서 우클릭을 하셔서 크레이 시트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셔서 지금 보시면은 해당 포트들이 이제 적용되는 시트가 바로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다 간단하게 계층적 설계를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이제 뷰에 가보시면은 이 스토리지 매니저 기능이 있는데요. 이 스토리지 매니저 기능은 이제 사용자가 저장을 할 때마다 이제 버전을 부여하기 때문에 버전별 이력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용자가 뭐 필요시에 따라서 원하는 버전으로 되돌아가서 이렇게 재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부품에 리퍼런스 넘버를 또 부여하실 때는 이 오워캐드처럼 이제 어노테이트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원하는 방향대로 설정을 할 수도 있고, 또 원하는 이제 번호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두 설정.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에 가보시면 이제 프로젝트 옵션을 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제 컴파일을 진행하기 전에 이 에러 리프팅을 통해서 에러 상황에 대해서 이제 에러의 유무를 정의할 수가 있고, 또 커넥션 매트리스를 통해서 연결 상태에 따른 에러 유무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이 부품을 우클릭하셔서 보시면 이 서플라이어 링크라고 있는데요. 실시간 공급자 검색 기능으로 메뉴창에서 한번 서치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공급자별로 부품의 정보가 모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해 보시면 부품의 이런 기본 스펙이라든지 혹은 뭐 수량별 단가, 재고 상태 등을 모두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한 이 데이터 시트를 눌러보시면은 웹 화면으로 연결되어 바로 이렇게 부품의 데이터 시트 역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 정보는 이제 이제 부품의 라이브러리 수송창에 파라미터에 연계가 되는데요. 이 정보는 이제 BOM 파일로 바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출력된 BOM 파일에서 이 부품의 단가 정보 등을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회로도 프로세스에 있어서 이제 시간적인 손실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컴파일을 진행해 줄 수가 있고, 또 메시지 창을 보시면은 이제 컴파일이 잘 되었는지,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등에 대한 정보 등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회로도 작성이 완료가 되면은 이 엑스스파이스 시뮬레이션 기능을 통해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제 돌려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RTM을 기존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모두 아실 겁니다. 이제 RTM과 동일한 기능이기도 하고, 이 엑스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은 피스파이스와 현재 동일한 엔진을 사용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그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역시 피스파이스와 호환도 가능합니다. 지금 해석 모드를 보시면은 이렇게 동작점 계산이나 뭐 과도 해석, 전원 수합, 뭐 주파수 해석과 같은 이런 여러 해석 모드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PCB 설계와 시뮬레이션용 회로를 하나로 해결한 통합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뭐 별도로 시뮬레이션용 회로를 재작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번 예제 영상을 통해 좀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LF416 OPF 회로인데요. 지금 라이브러리 수송창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시뮬레이션용 라이브러리가 통합되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로도 설계가 모두 완료가 되면은 이렇게 셋업 엑스스파이스 시뮬레이터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 모드를 지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원하는 해석 모드를 선택을 해주신 뒤 설정 값을 부여해 주시고 OK를 눌러주시면은 설정이 모두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까지 완료를 해주게 되면은 바로 Run X스파이스 시뮬레이터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셔서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해석 모드의 설정값에 따라 출력값들을 그래프상으로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다음 이제 솔리드웍스 PCB의 PCB 기능 역시 이렇게 강력한 라우팅 기능과 크로스 셀렉트 모드, DRC, 핀 스와핑과 같은 이런 강력한 PCB의 기능들을 모두 지원하고 있는데요. 또한 완벽한 3D 설계 기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솔리드웍스 외에도 이렇게 스타 3D 기구 캐드 툴, 이제 인벤터라든지 카티아, 프로이와 같은 이런 기구 캐드 툴과 이 기구 파일을 통해서 스텝 파일이라든지 뭐 파라솔리드, 솔리드웍스 파트와 같은 이런 기구 파일을 통해서 바로 협업이 가능한데요. 그럼 영상을 통해 이것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PCB의 기능을 좀 간단하게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라우팅을 보시면 이렇게 인터랙티브, 뭐 디퍼런셜, 페어, 그리고 멀티, 라우팅의 이 세 가지 강력한 라우팅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터랙티브 라우팅을 먼저 보시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라우팅은 인터랙티브 라우팅을 진행해 주시게 되면 장애물과 부딪혔을 시 이렇게 장애물을 밀어내면서 라우팅이 진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틸즈키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여러 개의 라우팅 옵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랭스 튜닝 기능은 이렇게 트랙의 길이를 맞춰줄 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축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진폭의 폭 역시 모두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라운드 형태라든지 아크 형태라든지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대로 바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Shift G키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트랙의 길이 역시도 실시간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이제 디퍼런셜 페어 라우팅을 또 진행해 보실 텐데요. 이렇게 해당 패드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일괄적으로 페어 라우팅이 진행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이제 멀티 라우팅을 또 진행해 볼 텐데요. 멀티 라우팅은 이제 2개 혹은 3개 그 이상의 패드에서 일괄적인 라우팅을 진행할 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3개의 패드에서 일괄적인 라우팅이 진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또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단축키를 이용하여 이렇게 배선 간의 간격 역시 모두 조절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PCB 상태에서 바로 디자인 룰 기능이 이제 바로 위에 있는데요. 이 디자인 룰 기능을 통해서 또 사용자가 원하는 설계 규칙을 모두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클리어런스 이격거리나 위드스 배선의 두께 혹은 뭐 특정 네트 등 이렇게 사용자가 원하는 설계 규칙을 바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이 레이어 스택 매니저의 기능은 이제 PCB의 적층 구조, 뭐 4층, 6층 등 이런 PCB의 구조를 설계하실 때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기존에 또 스택업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다면은 그 스택업 데이터를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 이 솔리드웍스 PCB는 이렇게 2D 모드 상태에서 단축키를 통하여 바로 이제 3D 모드로 진입이 가능한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3D 모드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탑면이나 이제 바로 이제 뒤에 바텀면이라든지 혹은 측면까지도 모두 3D 상태로 이제 검토가 가능한데요. 특히 이 상태에서 보드의 두께를 키워주시고 그리고 그 측면을 확인해 보게 되면은 이 PCB의 내층 설계 역시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보드의 두께를 키워줬고요. 이렇게 측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 PCB의 내층 설계를 모두 3D 상태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하고 보시면은 이렇게 또 내부 깊숙한 곳까지도 모두 검토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내층 설계를 또 이제 확인하시지 않을 때는 이렇게 다시 보드의 두께를 원상태로 돌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3D 상태에서 부품의 위치 역시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예시로 부품 하나를 이제 선택하여서 이제 움직여 보도록 할 텐데요. 부품을 선택하신 뒤 이렇게 부품을 이동해 주게 되면은
만약에 이렇게 부품 간에 간섭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로 사용자에게 충돌이 일어났음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충돌 여부를 고려하여 이제 부품의 위치 역시 모두 수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지금 이제 위에 보시면 3D 바디라는 이제 또 기능이 있습니다. 이 3D 바디 기능을 통하여 이제 밖에서 이제 기구 캐드에서 작성된 이 스텝 파일들, 이런 기구 파일들을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과정은 이제 스텝 파일을 불러오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은 이렇게 솔리드웍스 PCB 내에서 이 기구 파일과 보드 간의 조립을 진행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립을 진행해 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솔리드웍스 PCB 내에서 이렇게 시각적이고 즉각적인 검토를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부품과 기구 혹은 보드와 기구 간의 충돌 여부 역시도 모두 이제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솔리드웍스 PCB는 여기 별도의 프로토타입을 여러 번 만들지 않고 이렇게 3D 상태에서 보다 실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제 설계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프로세스에 있어서 이제 시간적인 손실이나 혹은 경제적인 손실에 대해서 감소를 시킬 수 있는 이렇게 효과를 불러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PCB까지 모두 작성이 완료가 되면은 이 프로젝트의 이제 저너레이트 아웃풋 기능을 통해서 한 번에 일괄적인 출력물을 한 번에 일괄적으로 출력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뭐 비로 매트리얼, 뭐 스케매틱, 뭐 PCB, 그리고 거버나 NC 드릴, 그 자사 파일부터 이제 ERC나 DRC, 스텝 파일까지 이렇게 원하시는 출력물을 바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신 뒤 제너레이트를 눌러주시면은 한 번에 일괄적인 출력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솔리드웍스 PCB의 전자 CAD로서 이제 전반적인 기능들과 그리고 기구 CAD와의 간단한 협업 기능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최근 들어 제품 시장이 이제 더욱 소형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이 설계 프로세스 역시 더욱 세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설계 프로세스의 세밀화로 인해 이제 기구팀과 특히 회로팀 간의 이제 간섭 문제 등으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를 이제 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셨을 텐데요. 이 솔리드웍스 PCB는 이러한 간단한 협업 기능 등을 통해서 이렇게 기구팀과 회로팀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사 차원에서 봤을 때 더욱더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솔리드웍스 PCB 파워드 바이 알티움 데몬스트레이션의 1장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2장에서는 이 솔리드웍스와 솔리드웍스 PCB 간의 실시간 대화형 협업, 콜라보레이션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터그레텍의 박소민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제2장 솔리드웍스 PCB와 솔리드웍스의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콜라보레이션의 중요 키워드는 바로 이제 실시간 대화형 협업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실시간 대화형 협업이 무엇인지, 이 솔리드웍스 PCB와 솔리드웍스가 어떻게 해서 실시간 대화형 협업을 진행하는지, 또 이렇게 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실시간 대응 협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솔리드웍스 PCB 서비스 프로그램입니다. 이 솔리드웍스 PCB와 솔리드웍스가 협업을 진행하실 때 두 프로그램을 연결시켜주는 연결 서버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두 프로그램을 연동시킬 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고, 프로젝트 관리와 사용자 계정의 생성과 삭제, 그리고 3D 라이브러리 관리를 해주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웹 화면에서 접속이 가능하시고, 별도의 라이센스 구입 없이 솔리드웍스 PCB를 설치하시면 솔리드웍스 PCB 서비스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솔리드웍스 PCB 커넥터 기능인데요. 이 솔리드웍스 PCB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먼저 솔리드웍스 PCB에서 회로 디자인과 PCB 디자인 진행하시고, 솔리드웍스에서는 기구 디자인을 진행하실 텐데요. 이 두 프로그램 사이에서 어떠한 파일 변화 없이 실시간으로 메시지와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솔리드웍스 PCB 커넥터 기능 때문입니다. 이 솔리드웍스 PCB 커넥터 기능이 대화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실시간을 가능하게 해주는 건데요. 만약 솔리드웍스 PCB 제품이 아닌 기존에 RTM을 사용하고 계시던 유저시라면 별도로 솔리드웍스 PCB 커넥터 제품을 구입하셔야지만
솔리드웍스 PCB와 솔리드웍스 간의 긴밀한 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영상을 통해 실시간 대응 협업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본 형태의 PCB 보드가 있는데요. 이 솔리드웍스 PCB 커넥터 기능을 이용해서 기구 도면에 맞게 외곽 라인을 변경시켜 주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솔리드웍스 PCB 커넥터 창에 이 보드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 기본 PCB 보드 데이터를 솔리드웍스 측으로 푸시를 해주게 되는데요. 이 솔리드웍스 측에서는 PCB 애드인 창에서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선택해 주시고 네, 보시면 솔리드웍스 측에서 푸시한 기본 PCB 보드 데이터와 옆에 창에서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스텝 모터의 기구 도면에 맞게 PCB 보드의 외곽 라인을 변경시켜 줄 건데요. 어셈블리 도면에서 부품 삽입을 통해 이 기본 PCB 보드 데이터를 추가시켜 줍니다. 이제 그런 다음 이제 기구팀에서는 이 기본 PCB 보드의 외곽 라인을 이 스텝 모터의 기구 도면에 맞게 스케치 편집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메이트 작업 등과 같이 이제 외곽 라인을 새롭게 정리해주는 작업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기본 PCB 보드를 스텝 모터의 외곽 라인에 따라 변경하신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변경된 PCB 보드 데이터를 다시 솔리드웍스 PCB 커넥터 기능을 이용해서 솔리드웍스 PCB 측으로 푸시를 해주게 될 텐데요. 이 외곽 라인이 변경되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 PCB 보드 데이터를 보내주게 됩니다. 네, 보내신 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솔리드웍스 측에서는 마찬가지로 커넥터 창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받게 됩니다. 눌러보시면 이렇게 외곽 라인이 변경된 것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외곽 라인이 변경된 PCB 보드 위에 부품 배치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부품들은 파일의 임포트를 통해 회로도의 부품을 불러오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부품 배치가 완료되면 이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정된 데이터를 다시 솔리드웍스 측으로 푸시를 해주게 될 겁니다. 부품 배치가 완료가 되었다는 이 메시지와 함께 이 메시지와 이 데이터들을 다시 솔리드웍스 측으로 보내주게 되는데요. 그 솔리드웍스 측에서는 이 메시지에 뷰 체인지를 눌러보시면 아까 솔리드웍스 측에서 업데이트된 부품들에 대한 리스트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리스트들을 각각 이렇게 눌러보시면 각 부품의 3D 바디 모습과 각각의 개별의 위치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체크호를 눌러서 전체 적용을 시켜주시면 이렇게 수정된 데이터를 그대로 받아오시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설계를 계속 진행하시다 보면 전자설계팀과 기구설계팀 간의 이제 설계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이 솔리드웍스 PCB와 솔리드웍스는 실시간 협업을 통해서 설계 변경을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PCB 보드 한 가운데에 기구호를 뚫어보았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MCAD인 솔리드웍스가 ECAD 주관인 PCB의 보드 수정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솔리드웍스 PCB 커넥터 창을 이용해서 이 기구홀이 추가된 데이터를 다시 솔리드웍스 PCB 측으로 푸시를 해주게 되는데요. 네, 솔리드웍스에서 이렇게 눌러보시면 기구홀이 추가된 데이터를 받아오신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기구홀과 부품 간의 간섭 문제가 발생하여서 빨갛게 표시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간섭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부품을 다시 재배치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섭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저기 빨갛게 표시가 사라지게 되었고요. 네, 간단하게 부품들을 조금씩 위치들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쪽에 있는 커넥터의 위치를 조금씩 수정해 주었고요. 이제 이 수정된 데이터들을 다시 솔리드웍스 PCB 커넥터를 이용해서 솔리드웍스 측으로 푸시를 해주게 됩니다. 아까처럼 솔리드웍스 측에서는 뷰 체인지를 누르셔서 이 데이터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위치가 수정된 부품들에 대한 리스트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실시간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부품의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되는지, 위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체를 적용시켜주기 위해 체크홀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솔리드웍스 PCB와 솔리드웍스가 같은 데이터를 받아보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설계 변경 사이에서도 솔리드웍스와 솔리드웍스 PCB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설계 변경을 계속해서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서 실시간 대응 협업 영상을 보셨는데요. 워크플로우를 통해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구 설계팀인 솔리드웍스 측에서 이 PCB 보드 외곽 라인 데이터를 결정을 시켜주면 솔리드웍스 PCB 서비스를 통해서 솔리드웍스 PCB 측으로 푸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전자 설계팀인 솔리드웍스 PCB 측에서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품 배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부품 배치가 완료가 되면 다시 기구의 간섭 여부 검토를 위해 다시 솔리드웍스로 푸시를 해주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PCB와 기구 간의 형합성 등을 검토하실 수가 있고 전자 설계팀과 기구 설계팀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 검증이 완료가 되고 나면 라우팅 작업과 잔여 작업들을 진행하기 위해 다시 솔리드웍스 PCB 측으로 푸시를 해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어떠한 파일 변화 없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주고받으시면서 정확하고 신속한 설계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실시간 대응 협업에 따른 프로세스에 관한 차이를 보여드릴 텐데요. 일반적인 경우 전자 설계와 기구 설계 간에 수많은 설계 검증과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 많은 시간적 로스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완제품이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되는데요. 그에 반해 이제 솔리드웍스 PCB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전자 설계와 기구 설계 간의 완벽한 협업을 통한 통합된 설계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시간적 로스들을 매우 단축시킬 수가 있고 때문에 제품 제작 기간의 단축과 그로 인한 비용 감소까지 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반적인 프로세스보다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큰 차이를 보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는 솔리드웍스 PCB와 솔리드웍스의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효과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솔리드웍스 PCB 서비스 기능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데이터를 관리하실 수가 있고 실시간 대화형 협업을 통해서 제품 출시 기간 또한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계속되는 설계 검증과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재작업의 필요성이 단절되기 때문에 제품 개발 비용까지 감소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솔리드웍스 PCB는 타 ECAD보다 50%로 효율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지 비용 역시 절감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기구 설계와 전자 설계 간의 계속되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3D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조 품질 역시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솔리드웍스 PCB와 솔리드웍스의 콜라보레이션 제2장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것으로 솔리드웍스 PCB 데몬스트레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그래텍의 박소민, 네, 정지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